네,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 여러분 모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계속해서 입이 마르도록 공부했던 우리 교회 자랑 박경민 멜로시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그럴게요. 1분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저는 회자하고 바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기대를 많이 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은 이 1시간 좀 남짓한 시간에 2박 3일, 3박 4일 하는 그러한 집단 상담의 내용이 이제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제 이해해보자는 의미에서 신부님께서 이 자아구조 분석 TA 이론 가지고 한번 신자들 특강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길게 하는 데는 쉽지만 짧게 응축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얘기도 할 때 성령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갈등을 하거나 인간적인 상처를 받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데도 우리의 마음 같지 않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조금만 또 우리 자신을 좀 변화시켜서 그러한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좀 늘리면서 우리의 마음같이 우리의 실제적인 관계도 조금씩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1시간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나를 좀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뭐 더 부족하거나 더 추가로 해야 될 이런 작업들이 있으면 이후에 또 기회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대략 비춰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거울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서 내가 자세하게 내 속에 있는 모습까지 보려면은 아주 깨끗하고 나를 온전히 비추어주는 거울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울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숟가락에다 내 얼굴을 비춰볼 수도 있겠죠. 예, 양은 세숫대야에다가 붙여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비춰지기는 한데 정확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생겼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를 비춰주는 도구들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놓고 볼 때는 아주 나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심리 검사는 아니지만 내가 대략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를 대략으로 알려주는 거울이다 생각하시고 막 이거 상처를 받거나 내가 막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놀래거나 하시지 않고요. 편안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지 이 검사지를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검사했죠. 그러면 더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는 내가 남이 아는 나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분 계세요. 그분은 완벽하지 않으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나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할 때 완벽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하고 물으면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자, 그러면 내가 나를 거짓말로 측정했겠네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마치 내가 그런 사람처럼 착각해서 이렇게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체크한 내용에 대한 결과치를 좀 검증하려면 서로 부부 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내가 해본 거하고 내 옆에 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하는 거하고 대충 비교해봐서 점수나 모양이 비슷하면 내가 아는 나와 내 옆에 사람이 아는 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삼각형 그래프가 나왔는데 내 아내가 한 그래프는 V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삼각형이라고 말하지만 남편은 나에게, 아내는 나에게 V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이렇게 다르는구나 하는 것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이 1시간과 내일 또 1시간 남아있는데 그 시간 안에서 나의 대인관계 유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관계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각자의 시선에서 한 가지씩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에고그램 분석에 대한 문항이 총 50개가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문항에 다 그렇다, 동그라미, 아니다, X, 그냥 모르겠다, 세모 해가지고 동그라미 한 거는 점수로 2점, 세모 1점, X 0점으로 해서 점수를 에고그램 채점판에다가 옆에 있는 문항에 맞춰서 오른쪽 점수를 쭉 기록을 하셨나요? 네, 아까 보니까 처음 이거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던데. 집에서 안 오시고, 에이, 뭐, 그 별거 있겠어? 뭐, 그냥 그때 가서 들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지금 할 시간은 없으니까 일단은 좀 들으세요. 들으시고, 집에 가서 꼭 하시고, 내일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점수 해서, 그 합계 내서, 합계를 밑에 있는 에고그램 도표에 CPN, PA, FCAC 그 가운데 줄에 내 점수를 찍고 그걸 연결해서 그래프로 나타내서 다 끝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많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해 오셨다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에고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에고, 나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무슨 그래프로 표현이 되나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했을 때 그냥 나는 나지 내가 누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자아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식들에게 하는 말투와 성당에서 자매님들이나 형제님한테 하는 말투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투가 있고요. 성당에서는 형제, 자매가 동등한 사회적 관계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형제, 자매님한테 하는 말투를 신부님, 수녀님한테도 하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하나요? 다르게 하죠. 이게 내가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서 내 자아가 조금씩 바뀌어서 사회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저도 여기에서는 점점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동창들 만나면 야 반갑다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서로 애들처럼 놀다가 신자들 만나면은 또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있다가 자 이게 이중인격자인가요? 아니면 원래가 그런 건가요? 네, 이중인격자나 뭐 삼중인격자, 사중인격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내면에 이 5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5개 자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 이 5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어떤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좀 위축이 들어서 예의 바르게 긴장하면서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좀 어떤 사람 친구같이 재미있게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에 맞춰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바뀌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더니 5개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3가지 자아인데 3가지 중에 2가지가 또 2개로 나눠서 5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에고그램 도표를 보세요. 3페이지. 가운데 A를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CPNP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으로는 FCAC라고 돼 있죠. 근데 CPNP의 공통된 알파벳 P, 오른쪽 FCAC의 공통된 알파벳 C, 그래서 PAC 이렇게 3가지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데 P자아는 parent의 약자예요. 그래서 부모 자아라고 하고 A는 adult의 약자예요. 그래서 성인 자아라고 하고요. C는 뭐겠어요? child, children 이런 어린이 자아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부모님 자아, 어린이 자아, 어른 자아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부모님 자아가 다시 2개로 나눠지고 어린이 자아가 다시 2개로 나눠져서 총 5가지 자아로 분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CPNP로 얘기하는 부모님 자아, CP는 Critic Parent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되는데 영어 신경 쓰지 마세요. 엄격한 부모 자아. NP는 Nurturing이라고 표현해요. 간호사, nurse라고 하죠. 돌보아주는 자애로운 부모 자아, NP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은 누구냐? 아빠, 엄마다. 아빠 누구야? 아빠 엄격하신 분이야. 엄마는 자애로우신 분이야. 그러면 엄부, 양모, 현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엄격한 부모님 자아가 있고 따뜻한 돌보는 어머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 자아는 부모가 돼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5살 난 애도 부모 자아가 생겨나요. 그래서 엄마가 울고 있어요. 속상해서. 그러면 애가 와서 엄마 어디 아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엄마를 톡톡 쳐줘요. 애인데 엄마를 돌보고 있죠. NP 자아예요. 돌보는 따뜻한 엄마 자아죠. 아이가 엄마가 좀 늦게 들어왔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엄마, 아들이 지금 집에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배고픈데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시다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제때제때 들어오셔가지고 밥 차려주는 게 엄마 아닙니까? 하고 따져 물어. 요거 애인데 엄격한 부모자가 돼버려서 엄마에게 말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애도 부모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기 개념이 생기는 3, 4세부터 시작이 돼서 5세면은 이 5가지 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C자는 하나는 FC, 하나는 AC죠. FC는 Free Child의 약자예요. 자유로운 어린이. A씨는 Adopted Child라고 해서 순응하는 어린이 이렇습니다. 자, 애도 2가지 유형이죠. 엄마 말 잘 듣는 모범생. 성당에서 신부님이 조용해 미사 시간에 떠들면 안 돼. 네 하고 얌전하게 앉아있는 친구들 있지만
그러건 말건 옆 사람하고 싸우고 두들겨 패고 막 바깥에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마구마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구에 맞춰 살아가는 어린이 같은 마음, 프리 차일드, FC. 권위자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사회나 교회나 어떻든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의 말에 잘 맞춰서 순응하는 그러한 자를 AC. 이해가시죠? 네, 어린이도 이 두 어린이 유형이 있어요. 자, 기를 때 편한 유형은 FC, AC. AC. FC예요? AC.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고 나는 우리 아이 손 한 번 대지 않고 그냥 키웠어요 라고 하면은 아이가 엄마 말 너무 잘 순종해서 이렇게 엄마가 손대지 않고 컸으니 너무너무 대견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참 잘 커졌어요 하면은 이제 A씨겠죠. 자, 그러면 이 A씨는 어린이 자아는 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당연히 있는 거죠. 할머니가 갑자기 서른도에 트위스트, 머킹 이런 거만 나오니까 막 갑자기 흔들면서 흥이 나서 춤을 추세요. 요거 프리 차일드 자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조용히 앉아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다. 그것은 여기에 필요한 나의 상태로 앉아 계시는 거죠. 학생으로 또는 신자로. 이럴 때는 A씨자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A씨 그러면은 되게 좋은 자아네. FC 그러면은 아유 좀 안 좋은 자아네. 이러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두 자아는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하나가 높고 어느 하나가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모 자아도 어느 게 높고 낮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밸런스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마지막 하나 남은 A자. 성인자아죠. 성인자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자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 A자가 높은 남편은 FC, 프리 차일드가 높은 아내가 옆집 아줌마하고 안 좋게 싸웠어. 그래서 여보, 아니 왜 오늘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아, 글쎄요, 왜 얘기 좀 들어봐. 옆집 사는 누구누구 엄마 있잖아. 근데 그 엄마가 나한테 못생겼다 그러더라. 아니, 자기가 나를 언제서부터 이렇게 친하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지? 굉장히 기분 나쁘네. 그랬더니 A자가 높은 남편은 그건 맞는 소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A자가 높은 분들은 감정적으로 상대가 뭘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화가 났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항상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A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자아입니다. 이 A자가 사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A를 조금 높여주는 그러한 결과로 낳게 돼요. 자, 그래서 이 5가지 자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자아들의 점수가 높고 낮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페어렌트 자, P자의 높낮이를 볼게요. 자, 지금 내 잠수를 한번 보세요. CP 점수와 NP 점수 두 가지를 보세요. CP가 NP보다 높다. 손들지 마시고요. NP가 CP보다 높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시죠? 네, 그걸 기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두 자아의 관계적 차이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CP는요, 엄격한 아버지 자아라고 했죠. 그러니 CP가 높으면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확실하고, 그리고 신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있죠? 아주 독야청청한 선비 이미지. 그래서 CP가 높으면 바른 생활 사나이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옳은 삶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좋죠. 윤리적으로 딴짓을 안 하죠.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르게 살겠습니까? 좋은 거죠. 왜 말씀 안 하실까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듣냐면, 아유, 굉장히 올곧게 사시네요. 아유, 주관이 뚜렷하시네요.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관이 투철하시네요. 가치가 확실하시네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모든 것을 이제 에너지로 봅니다. 좋고 나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많으면 좋은데 필요한데 많이 쓸 수 있죠. 그런데 그만큼 위험해요. 자, 우리가 겨울에 추우면 난로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따뜻한 주머니 난로 정도 열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원자력 에너지가 옆에 있어 봐요. 이거 감당이 되나요?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나라 전체의 집에 불을 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지만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 사용하면 위험해집니다. 칼하고 똑같죠? 칼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워요. 그러면 어떤 것도 썰어낼 수 있으니까 잘 기능하니 좋은 거죠. 그런데 위험하죠. 그게 내가 썰고 싶은 걸 썰고 베고 싶은 걸 베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내 손가락을 잘못 자르게 되면은 무딘 칼보다 훨씬 위험해지죠. 그러니 점수가 이 5가지 자아에 너무 높고 너무 낮으면 거기에 따른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반치기가 좋겠네요 하시면서 가운데로 쭉 이렇게 깔린 게 좋냐? 예수님이 아유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반반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하려니 에너지가 좀 부족하고 저것도 하려니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에 에너지가 조금 높은 거는 잘 사용해야 되고요. 대신 잘못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가운데 있으면 장점도 없지만 그렇다고 단점도 없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느 게 좋으세요? 인생 한번 사는데 뭐 아니면 도지 나는 왕창 좋은 게 많았다가 그걸로 왕창 망해도 괜찮아 이러실까요? 아니면은 고만고만 사는 게 좋으실까요? 어떤 분은요 사업해가지고 크게 한번 융성했다가 한번 망한 한이 있어도 한번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인생에서 롤러코스터는 나 그러면 난 못 살아요. 나는 그냥 안전한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무원 삶이 좋은 거지. 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하시는 분은 잘 될 때는 대박, 딴딱하면은 쪽박,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체가 불안정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그게 인생이지 하고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에너지가 되게 높잖아요. 이 5가지의 이 자아의 에너지가 18, 19, 20 이 정도 있으면 높은 거예요. 높으면 잘 사용하면 대박, 딴딱 잘못 사용하면 극박이 될 수 있다. 에너지로 보시라 이 말인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성격, 우리 내면의 기질 이런 거는요, 좋은 거 나쁜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수준이 얻은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거에 상황에 맞게 쓰겠지. 내가 태어난 거를 트럭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저는 트럭이니까 짐 싣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경주하겠다고 갑자기 스포츠카 옆에서 너 나하고 경주하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삶이 아닌 거지. 근데 스포츠카로 태어났는데 짐을 싣겠대. 그러면 기능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디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느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는가? 내 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틀은 내 꼴을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CP가 높으면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시고요. 굉장히 선비같이 사시고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올바르게 사시지만, 요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랬다 그랬잖아요? 요걸 이렇게 뒤집으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 그림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림자가 있을까요,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고통을 호소하더라. 그래서 노년기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 보면요, 아주 올곧아요. 정말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어. 어떻게 그러셨어요? 하고 들어보면 사람들이 잘못하는 꼴을 못 봐. 이거 그거 아니잖아. 이거 왜 이렇게 살았어? 지적질하죠. 그 다음에 사람 가르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인데 꼰대라고 해요, 자꾸.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아니,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라고 말해야지 꼰대가 뭐야. 그리고 꼰대가 뭐가 잘못되는데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니까 주변에 사람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죠. 이게 젊을 때는 괜찮아요. 자기 주관대로 아유 아주 그냥 대쪽 같은 분이야. 이것도 자랑이야.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외로워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만큼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을 80년간을 종단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1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더라. 관계에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관계에서. 근데 이분은 올바른 삶을 살다가 관계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CP가 높은 분은요, 옆에서 왼손으로 묵주기도 돌리는 꼴을 못 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매님, 묵주는 오른손으로 하셔야지 왼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자매님이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까요? 아니면은 다시는 이 사람 옆에 앉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물어봤으면 괜찮겠지. 근데 묵주기들 어느 손으로 하면 좋아요? 그거요? 오른손으로 하셔야죠. 예의를 갖춰야죠. 뭐 이렇게 된다면 그냥 그럴 수 있어.
그것도 뭐 옳은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쵸?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가르쳐주면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이 이게 잘못 사는 게 눈에 이렇게 자꾸 거슬리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야지. 왜?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줄까? 이러면 나는 좋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예수님, 저는 예언자의 삶을 사나 봐요.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배격하네요. 저는 돌 맞아 죽어도 예수님의 예언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평생을 사시는데 조금 지나면 외로워요. 하느님 왜 저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자, CP가 그래서 낮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유, 뭐 세상 꼭 그렇게 살 필요 어디 있어?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유연성도 좋고요. 임기응변도 좋아요.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때 유도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 발휘해서 너무 꽉 막히지 않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단점이 또 있죠? 여기 낮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단점이 뭘까요? 못 믿겠어.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래버려. 아, 원전은 이럴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아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아 그래, 아이 그때 그럴 수 있지. 주관이 없어. 기준도 없어.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보, 당신 왜 나랑 살라 그래? 아, 당신 사랑하니까. 아유, 그렇지. 나만 사랑한 거지? 그런데 이분이 CP가 낮아. 그럼 저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또, 아, 당신 또 사랑하는데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이러면 이분의 말이 신뢰가 잘 안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CP가 낮으면 청소년 시기에는 자꾸 빗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 좀 뭐 청소년들 뭐 담배 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 술 좀 먹으면 어때? 아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윤리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럴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친구는 많을지언정 진짜 믿고 자기를 신뢰해주는 사람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 이 두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운데가 제일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잘 관리해서 그림자를 잘 우리가 통제를 하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덕에 이르는 길을 살겠죠. 또 에너지가 낮은데 잘 관리를 하면 윤리적인 규범을 어기거나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어느 에너지에 있는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에너지의 상태에서 장단점이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NP로 넘어갈까요? 자애로운 어머니 자아예요. 이 NP가 높은 분들은 일단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따뜻해요. 돌보는 말투, 배려하는 행동. 일단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베풀기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표현을 잘합니다. 이 NP가 높으면 돌보는 자아가 높으니까 어머니의 돌보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고요. 그리고 칭찬도 잘해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배려해주고요. 돌보아주고요. 지지해주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막 키워 올리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신부님, 수녀님들 이거 해보면 NP가 20점 만점에 20점 찍는 분들이 막 나와요. 왜? 사목자로 신자들을 돌보는 마음,
수도자로 신자들을 돌보는 마음이 높으니 그러한 성직자 수도자를 선택했고, 또 그런 마음이 높으니 그런 삶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좋은 거네요. 뒤집으면 무슨 그림자가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건 뒤집어도 나쁜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뒤집으면 성직자 수도자들도 소진되죠? 나 이건 이제 사제직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신부님이 있다면 소진된 걸 거예요. 상처받고, 그리고 지쳤다. 뭐예요? 남에게 열심히 봉사 희생하다가 내가 죽을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NP가 높은 분들은 타인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상황에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남에게 거절을 못해요.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해. 그래서 자기를 돌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뭘 자꾸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고서 욕먹어. 해주고 상처받아. 그래서 속이요 너덜너덜해진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밥을 몇 번 샀더니 저 사람이 아예 혹은 줄 알고 안 사. 그런데 아니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사야 너는 한 번쯤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좀 이번에는 네가 좀 사라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 못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다가 아유 나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끊어져.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다. 자기를 돌보지 못하면서 타인을 너무 돌보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이 많이 필요한데 사랑 못 받은 분들도 이 NP를 높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이게 많이 받지를 않았어. 그럼 사랑받아야 되겠죠?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나요? 안 주죠? 사랑받을 일을 해야 되겠죠? 인정받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하지. 그러면 그 잘한 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사랑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안 주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딱지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나를 호구로 하는구나 하면서 혼자 소갈이 하면서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NP가 높은 분들이 이 돌보는 자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그림자가 발생하게 되면 신경증에 걸릴 수 있어요. 신경증. 우울증에 취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했는데 우울증에 걸린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안 걸리면서 이웃에게 봉사와 희생을 했는데 행복이 막 찾아오고 충만함이 와야 되는데 우울증이 와요. 요건 이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NP가 낮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차요. 냉랭해요. 누가 뭐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도 뭐 그렇게 힘 안 드는 사람 어디 있어? 하고 별 관심 없어요. 공감도 안 해줘요. 위로도 안 해줘요. 그냥 오직 나만 잘 살면 돼. 얼마나 네 가지 없어 보입니까? 자, 그런데 안 좋네요? 아니죠. 뒤집으면 또 그게 좋은 것도 있죠. 뭐가 좋을까요? 절대 우울증 안 걸립니다. 남 돌보다가 소진되지 않아요. 내 팔 내가 알아서 흔들 테니까 네 팔 네가 알아서 흔들어. 이렇게 사는 사람 치고 남 도와주다가 너덜너덜해질 일이 있습니까? 네. 나하고 관련된 일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엮여가지고 힘들어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갈이 하지 않습니다. 거절도 잘해요. 누가 뭐 도와줘? 아, 저 오늘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딴 사람 시키세요. 아유, 잘 말하겠죠. 그러니까 NP가 너무 낮으면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만 돌본다. 남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자, 요 부모자 이제 요거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차일드자로 넘어갈게요. 프리 차일드. 높으면 자유로운 어린이에요. 이거 높으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예요. 나도 저러고 싶지만 아우 저러면 안 되니까 안 한 건데 어떻게 저 인간은 저럴 수 있지? 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 엄마가 돈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애들 나이키 운동화 신고 다닐 때 나도 사줘 하고 싶은데 큰 장남은요 엄마가 고통스러울까 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놈은 엄마 나도 사줘. 그 엄마가 엄마 돈 없잖아. 아 엄마 사줘. 아유 나중에 사줄게. 그러면 갑자기 막 울고 막 고쳐져. 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충족을 해야 사니까. 그래서 엄마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 큰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그러면 막 타달라 그럴까? 그럼 사주나? 근데 어때요?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엄마를 괴롭힌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못해. 그런데 프리차일드가 높은 친구들은 내가 일단 중요하지 해서 욕구 충족을 스스로 잘 해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요. 되게 장남들이 또 장녀들이 이 집안의 이러한 그 책임감이 너무 높아서 프리차일드가 낮아요. 그런데 이 막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높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아무 때나 해주면 뭐 그냥 우리 언니가 형이 부모님이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면은 막 우겨서라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욕구에 충실하죠. 그래서 프리차일드가 높으면 좀 이기적이다 이런 평가는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조금 안 좋아 보이죠. 특히 유교주의 사회, 동양 사회, 예의와 격식과 예절을 중요시하는 이 사회에서는 프리차일드가 높으면 싫어해요. 우리 어렸을 때를 놓고 볼 때 부모님이 말 잘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뻐하지. 막 돌아다니면서 흔들고 춤추고 막 얘기 막 하면은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오히려 부모님이 걱정하고 애가 기가 살아서 막 움직이면 우리 아이 진짜 아유 한 점 그림자 없이 잘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내가 어렸을 때 못 해본 거에 대한 걸 내 애한테는 해주고 싶어. 그래서 어느 버스 정류장 가보니까 거기에 작년 봄철에 이렇게 봤는데 거기 붙여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벚꽃을 이렇게 그려놓고선 내 딸아 너는 꽃길만 걸어다오 이렇게 돼 있어요. 꽃길만 걸어다오 해놓고 아버지가 오냐오냐 키워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프리차일드가 높게 커가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리차일드가 높은 아이들을 자꾸 낮추는 교육을 이 동양 문화에서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인구의 이 프리차일드 에너지 수준이 낮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에 맞춰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밝혀냈어요. 프리차일드가 높은 사람은 주관적 행복감이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니까. 누구 눈치를 볼 것 없이 일단 내가 살고 싶은 것을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 차원에서는 프리차일드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나 성당에서는 죽어라. 미랄이 땅에 썩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해서 이 프리차일드를 전부 다 아주 그냥 밟았어요. 그랬더니 남는 거는 뭐냐면은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즐겁게 충만하게 뛰어다니는 어린이의 모습은 이제 내 안에서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거를 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 이 프리차일드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거 예수님이 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프리차일드를 높이고요. 그림자를 잘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리차일드가 낮으면요. 우울증에 취약해지고요. 나는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아이들 키워놓고 빈둥지 증후군 걸리신 분도 계시죠? 내 인생은 애 키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삶을 이제 정리할 때쯤 인생의 겨울 돼가지고 나는 왜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지냈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뭐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고 되고 싶었던 존재는 누구였고 어떤 삶을 살고 싶었지? 요거를 되물었을 때 답을 못해요. 왜? 프리차일드가 높아야 내가 원하는 걸 아는데 이게 낮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만 열심히 잘 지고 살았던 거지. 엄마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봉사자로서의 책임 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만 열심히 살았을 뿐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며요. 내가 죽어서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시면은 아유 그런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나는 몰라 이러고 사신 거예요. 사실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셔야 돼요. 사실 요거는 다른 얘기지만 살짝 그냥 답만 좀 드리면 요때 자신을 죽이고 할 때 죽이는 거는요 거짓자를 죽이라는 거지 자기의 참자기를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욕구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욕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욕망은요 우리가 욕구가 충족되고 난 이후에도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구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정상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했을 때 생활비가 없으니까 돈을 버는 것은 욕구의 충족이죠. 그런데 벌 만큼 벌었는데 더 벌고 싶어서 막 나돌아다니는 거는 욕망이겠죠. 그러니까 이 경계를 잘 알아서 욕망에 쌓여있는 나의 거짓자를 죽이고 참자를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짓자를 죽이라는 것을 잘못 알아서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프리차일드는 자기의 참자기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너 누구야 하면 나 누구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나의 욕구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야. 나는 어떠어떤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욕구를 기반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프리차일드입니다. 이 어린이 자아를 많이 높이셔야 돼요. 어린이 자아가 낮으면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남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 살겠죠. 그래서 특별히 인생도 재밌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뭐 인생이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문제만 없으면 행복한 거지. 요게요. 기쁘다, 행복하다의 개념이 별로 없으세요. 프리차일드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 장점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냥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프리차일드가 낮으면 이 내적인 정신적인 문제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때요? 일 중독 같은 거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을 하니까 휴일이 돼도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몰라요. 휴식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휴일 때마다 출근해서 일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 보니까 일중독자인데요. 프리차일드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으니 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일하다가 죽는 일개미 같은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연휴. 연휴가 너무 싫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직장에 이제 나가면 편안해요. 그게 자기 삶인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프리차일드는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거는 낮는 것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높아서 나의 이기적인 성향이나 감정적으로 흐르는 욕구만 충족하려고 하는 것을 잘 통제만 하면 이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느냐? 봉사생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프리차일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느님 백성으로 자신을 실현시키고 싶으시면 프리차일드가 높아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답티드 차일드 AC를 볼까요? 이거는 순응하는 어린이니까 이것이 높으면 조직에서 좋아해요. 예스맨이니까. 예, 뭐 해줘?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오늘 야근해서 좀 해줘? 아,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예예거리니까 얼마나 조직에서 좋아합니까? 신부님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주교님은 이 AC 높은 신부를 좋아하겠죠. 순명을 잘하니까. 그런데 FC 높은 신부님은 주인이 왜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AC가 높은 신부님은 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요. 어떡하지? 혼자 이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 그 MZ세대의 특징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누가 이렇게 윗사람이 이것 좀 해줘. 그러면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요 세 가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프리차일드가 높고 AC가 낮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고 조직에 들어와서도 그러겠다. 프리차일드의 단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AC가 높으면 신경증에 취약해진다. AC가 낮으면 조직 같은 데는 잘 안 맞겠죠. 조직은 그 안에서 힘들면 누가 나가야 돼요? 조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가야 돼요? 저를 어떻게 리노베이션 해요? 자기가 저를 떠나야지. 저리 싫으면. 그러니까 AC가 높으면은 이 조직에서 공무원 사회나 이러한 그 조직 사회에서 잘 기능하는데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가리를 할 수 있어요. AC가 낮으면 개인 운동한다 그러면은 단체 경기보다는 개인 경기. 그죠? 자기 혼자 하는 거. 그래서 어디에 맞춘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이 C차일드의 그래프를 보세요. FC가 높고 낮은 걸 떠나서 AC와 관계를 한번 보세요. FC가 높고 AC가 그거보다 낮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면 일단 점수 자체가 높고 낮은 걸 떠나서 밸런스가 조금 맞춰진 겁니다. 근데 거꾸로 FC가 낮고 AC가 높다. 그러면 약간 밸런스가 깨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이해 가세요?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프리차일드가 높은 것은 내 삶을 내가 살겠어 하니까 I'm okay죠. 너는 그 뒤야. You are not okay 혹은 You are okay를 나보단 뒤로 미루겠다. 이게 FC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A씨가 높은 거는 I'm not okay가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진 삶을 사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you are okay가 중심이 되고 I'm not okay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free child가 높고 I'm okay. A씨가 그거보다 낮으면 I'm okay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서 끌려가거나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거나의 삶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약간 FC가 A씨보다는 높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높낮이가 프리차일드가 20점에다가 A씨가 1점이에요. 기울기가 너무 차이가 나면 이것도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가 있느냐? 프리차일드가 18점이면 A씨도 한 16점 정도. 프리차일드가 15점이면 A씨도 한 14, 13 정도. 이렇게 살짝만 낮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야 어린이자가 다 같이 높으면서 그 우선순위가 I'm okay가 우선되어야 내가 내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남도 돌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페어런트자를 볼까요? 부모자의 CP와 NP의 그래프는 좌에서 우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좌에서 우로 내려가는 게 좀 좋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좌에서 우로 조금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아보다는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수용해주고 토닥여주는 자아가 조금 높은 게 좋아요. 그러면 CP의 그림자를 NP가 상당수 흡수합니다. 상당수 흡수해요. 자, 가운데 A자를 볼까요? A자는 성인자라고 했으니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그리고 선입견, 편견에 휘둘리지도 않아요. 만일에 A자가 선입견에 흔들리면 CP와 오염이 된 거예요. CP는 인생은 이런 거야. 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이 가치관을 지금도 가지신 용감한 분 계신가요?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돼. 이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도 계시나요? 옛날에는 그랬죠. 자, 그건 그냥 자기 가치관이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A가 합리적 이성적 자아가 이 CP의 신념과 오염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천벌받아요.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게 합리적이야. 세상은 이래야 돼. 이것이 옳은 거야. 하고 자기의 가치를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게 우리 종교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예전에 이슬람교도에서 유학을 온 그 미국의 유학생 있었습니다. 이슬람교도에서 살았을 때는 히잡 쓰고 사는 것이 종교적으로 여성에게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규범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거 벗으면 알라신에게 큰 야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의 여성은 히잡을 쓰는 것이 맞아. 자, 요 가치관은 CP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A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학생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그거는 문화적 전통이지. 그게 무슨 맞는 얘기야? 이런 거죠. 자, 지금도요, 미사 시간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미사뽀를 놓고 왔으면 못 들어갔어요. 왜? 미사뽀를 안 쓰고 어떻게 미사를 지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준비를 안 해온 것이며, 예를 들면은 미사를 내가 드릴,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드리는 거는 불경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미사포를 갖고 오던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또 하나 사던가 해가지고 성당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아닌데
영성체 할 때는 미사포를 또 쓰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성체를 하고 들어온 분의 머리에서 미사포를 잡아다 치고 자기가 다시 뒤집어 쓰고 영성체에서 행렬을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형식이죠. 근데 이게 오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를 벗어나기가 어렵고 CP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A는 따라서 CP와 오염되면 안 됩니다. 내가 넘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A자가 어때요? 힘이 약하면 CP에 오염되겠죠. 그렇게 되면 선입견, 편견들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진짜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 A가 CP를 검증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히잡슨 이 학생이 A가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가정에서 이 CP로 내가 이 히잡을 써야 된다는 거는 이걸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다시 성전에 들어갈 때는 내가 다시 착용을 하는 일이 있어도 난 여기에서는 벗을 거야 하고 그걸 벗어요. 그리고 자기 SNS에다가 나 히잡 벗었다 하고 자랑합니다. 이걸 저 멀리 자기 국가의 아버지가 그걸 봐요. 그래서 너 빨리 방학 됐으니까 들어와 해가지고 이 친구가 방학 때 고향을 갑니다. 아버지는 이 딸을 광장에다가 끌어앉히고요. 동네 사람 모아다가 돌로 쳐 죽여요.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신의 딸을 죽여서 알라의 이 기쁨, 알라 신을 모욕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대신 지워 갚았다, 죄를.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동네에서 제2의 아브라함으로 칭송받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 A가 무너진 사회에서 강력한 CP를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결국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신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집안에서는 연세대 다니시는 학생이 자살 시도를 해서 상담해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난 인간 쓰레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요. 저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서울대, 자기 형 서울대, 동생 서울대, 자기 이모 이모의 조카 사촌들 다 서울대, 나만 연세대.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되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족 안에는요. 우리 집안은 S클래스 엘리트 집안이야. 이게 CP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 식구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대놓고 나오겠어요? 제가 그 부모님 보고 이 아들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이 자격지심을 갖게 된 이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이 집안의 분위기가 하면 자기는 열등하고 이러한 다 잘난 분위기에서 나 혼자 연세대니 S로 쫙 우리 집안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S 사이에 Y가 낀네?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빠지면 우리 집안은 다 S다. 그쵸? 깨끗하게 S로 통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Y가 껴놨으니 나만 없어지면 우리 집안은 행복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부모가 생각을 했겠나? 부모님은 저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 왜 다 서울대냐? 너는 왜 연세대 가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치니? 우리 집안 S로 쫙 도배해야 되는데 왜 너는 Y니?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니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스트레스를 준 거를 몰랐을까요?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지만 부모들의
말하는 말투나 어조나 행동 태도에서 묻어날까요? 안 묻어날까요? 이분들의 A가 CP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은 우리 식구 아니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할 수 없이 우리 식구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식구니까 할 수 없이 봐주지만 용납하기가 어렵다. 수용하기가 어렵다. 저놈의 자식만 아니면 너무 행복할 때 이런 게 그냥 몸에서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 형이나 동생한테 바라보는 눈빛과 자기를 바라보는 부모님 눈빛이 틀리다는 걸 알면 자기가 어때요? 아, 내가 사라져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이 A가 CP가 오염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프리차일드 FC와 A가 오염이 되면 자기가 화나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타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A가 우리가 만약에 이 판사님이 자꾸 이 입법부하고 연결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행정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 안 되니까 사법부 독립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이 A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피자와 시자 사이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분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립되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독립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가 사실은 18점, 19점 정도 이렇게 조금 높아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해요. A가 예를 들면 점수로 4점이다, 5점이다 이러면 가치관에 움직이고 감정에 움직여서 그때 출렁거리면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볼게요. 제일 건강한 프로파일, 제일 건강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A가 제일 높이 점수가 많아지면 좋아요. 그 다음에 조금 낮아져서 NP와 FC. 그 다음에 조금 더 점수가 낮아서 AC와 CP. 이해가세요? 우산형 모양으로 그래프가 있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대갈장군형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뾰족한 것도 있고요. 깊은 계곡형 그래가지고 이렇게 V자도 있고요. 성직자, 수도자 또는 신앙인들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 N형. 이렇게 NP가 높고 그 다음에 A가 낮고 그 다음에 FC가 제일 낮고 AC가 높고 요 N형이 많이 나와요. 역 N형도 있어요. CP가 높고 NP가 낮고 그 다음에 A 그리고 FC 높고 AC 낮고 이렇게 되면 역 N형이죠. 역 N형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겠지. 자기 중심적이니까. 근데 N형은 인간관계는 좋겠죠. 사랑하고 돌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니까요. 대신 내면이 병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그래프에서 이게 이제 집단 안에서 한 10명 정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조금 더 높이고 어떤 것을 낮추고 하면서 이 조정을 할까라는 거를 개별 코칭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그래프에서 뭐를 올리고 뭐를 낮추고 할까? 자, 만약에 CP가 NP보다 높아요. 그래서 남을 돌보는 것보다는 남을 가르치려고 해.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CP를 NP보다 낮춰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NP를 높여서 CP보다 높이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CP가 높고 NP가 그거보다 낮아서 너무 엄격해.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워. 그리고 속에서는 분노가 많아. 난 옳게 사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줄까? 왜 나보고 꼰대라고만 하고 왜 나를 사람들이 싫어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 이제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할래.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나는 이제서부터 그런 잔소리 안 하고 누가 뭐라고 어떤 일을 하고 뭐를 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좋아. 아이고 좋아 잘하네. 이렇게 칭찬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제서부터 나는 그런 식으로 충고 안 할 거야. CP를 낮추겠다는 거죠. 되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CP가 높고 MP가 낮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나 CP 낮출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 안 들을래. 그랬는데요. 안 낮춰줘요, 잘. 왜냐면 조금 낮춰보려고 했는데 낮춰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변하거든. 에이 이럴 바에는 안 해. 다시 올라가요.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낮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낮추니까 또 올라가고 낮추니까 또 올라가고. 왜? 나의 기질이 그런 거예요. 기질이. 그러면 어떤 분은 안 되겠다. 요 정도 낮추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아예 그다음부터는 어떤 전략을 쓰실까요? 에이 안 되겠다. 그냥 꺼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이렇게 불이 있는데 이 조명을 너무 밝아요. 그러면 조절기로 이렇게 조금 줄이면 되죠. 거기에 이렇게 살짝 낮춰야 되는 건데 조절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꺼버려야지. 그래서 꺼버려요. 그랬더니 높은 CP가 툭 하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의 파일에서 CP가 0점, 1점 이렇게 나오는 분도 계세요. 이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서 이렇게 윤리교육이 안 된 건가요? 나이가 드시면서 어느 게 옳고 그런 걸 판단 못하니까 이렇게 CP가 낮은 건가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나 이 CP 이제 안 쓸 거야 하고 완전히 그냥 스위치를 꺼버려요. 그래서 특히 신부님들 파일에서 CP가 1점, 2점 나오잖아요. 아, 인간관계에서 상처 많이 받으셨네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막 점쟁이처럼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려. 그건 뭐예요? 나 이제 내 생각대로 인생 안 살아. 그냥 니네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비관주의가 들어가면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스위치 끄지 마세요. CP가 높고 MP가 낮아서 조금 내가 다른 사람부터 마음 따뜻하고 돌보고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항상 대화하고 싶어요. 아유 시간 금방 갔네요. 아유 이렇게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좋은 인간관계를 하고 싶다 하면 CP를 조금 NP보다 상대적으로 낮추라 그랬죠. 자 그때 CP를 낮추지 않고 NP를 상대적으로 CP보다 높이면 어떨까요? 훨씬 그 그림자를 잘 커버하고 나의 생각과 주관적인 신념을 버리지 않고서도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더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NP가 CP보다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무례하게 하거나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차일드와 어답티드 차일드, FC와 AC도 마찬가지죠. 프리차일드가 조금 더 높고 AC가 그거보다 낮으면 좋은데 대부분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프리차일드가 낮은 경향이 있어요. CP는 높고 그리고 AC가 높을 가능성이 많겠죠. 자, 이 기울기도 FC가 1, 2점이고 AC가 20점이야.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뭐에 위험해져요? 신경증. 이게 위험해지는데 우리 한국 여성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이런 프로파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걸 확인한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 라고 하면서 정신건강진단 편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상황을 보니까 7개 기준 중에 5개가 컨펌 됐네? 그러니 당신은 주요 우울 장애입니다. 라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체계에 최근에 5판이 나왔는데 한국, 일본, 중국에서만 발견되는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도드라지는 어떤 병? 화병이 있더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남이 하라는 대로 살아서 얻어진 병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못했으니까 화병 나고요. 하고 싶은 말 못했으니까 화병 났겠죠. 그러니 뭐예요? FC가 낮고 AC가 높으니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AC를 낮출까요? 내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조직에 규칙에 잘 맞춰 사는 거를 좀 낮추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될까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화 교육을 받습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우선 이게 남에게 피해가 주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게 A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낮춰요? 내 마음대로 낮출 수 있나요? 이미 우리는 그러기가 어렵게 훈련받아 왔어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 한 가지 방법은 A씨보다 프리 차일드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높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아유, 살면서 뭐 즐거운 게 뭐 얼마나 대단해요. 뭐가 있어요. 문제 없으면 즐거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우울 증상이에요.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게 뭐 있어요? 이 고통의 바닷속에서. 그래봐야 찰나적인 잠깐 즐거운 것 뿐이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히 우울증의 이 증상이 만성화된 겁니다. 이 생활이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심리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삶이면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신앙 가져보세요. 아, 그래요? 나도 당신과 같이 기쁘게 살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예요. 우울증 환자인데 고개가 6시 5분 전으로 우울한데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 그러면 이 삶을 본받고 싶을까요? 저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을 어떤 눈초리로 바라봤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이셨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냐시오 묵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이렇게 관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람마다 그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권위자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가졌던 상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투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딱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오늘 너는 어디 가서 무슨 설교했니? 너 어디 가가지고 무슨 얘기했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물론 가르쳐 주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굉장히 포스가 대단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상 좀 죄송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다 컸는데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저 잘했죠. 이러면서 예수님 이거 수영도 이거 오늘 많이 잘하셨네. 그리고 수영도 좀 이렇게 만져보고, 그렇게 아주 친구 같은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그 NP가 높은 아버지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 근엄한 장군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 같고 어머니 같은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복음을 읽어도 한없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이 자기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똑바로 생활해, 그렇지 않으면 너 진짜 야단 맞아 하는 협박처럼 들리는 분도 계세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에서 보면 죄 지면 손을 잘라버리고 막 눈을 파버리고 막 두 손 다 갖고 천국 가는 것보다는 두 손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두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훨씬 더 자기 하느님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기 어려운 것은 이 프리 차일드가 낮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어떻든 간에 높이셔야 됩니다. 정말 신앙을 우리가 얻게 되면 기쁨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살 때는요,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원죄로부터 우리의 이 사슬을 끊어주신 분,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어. 자유로워.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얻어지는 그 선택에서 잘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거를 또 견지성사에서 주시잖아요. 세례성사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영적인 자유와 내가 견진을 통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으니까 선택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기쁨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프리차일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생각은 A자도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해야만 한다 하는 거는 CP자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행동해야지 라는 거는 NP자예요. 감사하는 것처럼 기도해서 열심히 감사 기도를 해야지 하는 건 A씨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면서 찬미하고 찬양하는 자는 프리차일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차일드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자아가 잘못 사용하니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사용하면 하느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느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프로파일에 나는 어떤 영적인 과제가 보입니까? CP를 조금 NP보다 낮춰야 될 또는 NP를 CP보다 높여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프리차일드가 이 AC보다 조금 더 높아야 하는 문제가 보이십니까? A가 기능하지 않아서 감정이 휘둘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거 하나 내가 끝까지 밀고 갈 거야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는데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A자가 기능하지 않는 거죠. 집단 상담에서 한 자매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막 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하고 좋은 부녀 관계에서, 관계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플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돌아가셨는데도 무덤에서 꺼내서 또 죽이고 싶대요. 이 소리를 듣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를 많이 학대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후에 아버지가 회개합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에게 엄청 잘해주셨어요. 경제적으로든 뭐든지 지원해 주시고 잘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다는 사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딸은 아버지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옛날에 후회도 많죠? 아니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뭘 후회하는데 내가 잘 키웠으니까 네가 이 정도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은 그런데 행동은 뉘우치는 자의 행동이에요. 요즘 잘 먹고 다니니? 뭐하니?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딸은 이 전전두 피질에서 이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미안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다루는 이 변형계, 즉 편도체 부분에서 아빠의 사과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아유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들었으면 됐지. 이걸 꼭 미안하다 내 딸아 내가 잘못했다를 꼭 들어야만 되나요? 아니죠? 기죠? 우리 인간은 아는 것 같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형계가 느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알고 사랑이 충만해집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느끼니까 내가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자신을 치유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딸이 계속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한 번만 미안하다고 그냥 해줘. 그냥 빈소리라도 괜찮아. 그리고 왜 그렇게 말 못하는지도 알아. 아빠가 그 자존심에 그 말 하겠어? 그죠? 그것만 한 번 접고 나한테 말해줘.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난 너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숨이 멎기 전에 마지막으로 딸이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면서 야,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 순간에도 그 얘기를 꺼내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나한테 평생 못할 거잖아. 빨리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말만 해봐. 아버지는 난 너한테 잘못한 거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CP가 높으신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말이 따로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할 말이 따로 있지. 내가 비록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굽신거려서는 안 돼. 비굴해서는 안 돼. 자녀에게 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돼. 자녀에게 사과하면 안 돼 하는 게 신념에 꽉 차 있으셨겠죠. 막상 그거를 얘기하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냥 다 의미 없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통을 받을까봐 그걸 인정하지 않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딸은 그것도 다 알면서도 왜 하필 꼭 그 사과를 들어야 할까요? 딸은 프리차일드가 되게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체험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딸도 아빠 닮아서 CP가 역시 높은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그 말 안 들으면 이거는 진정한 회개도 아니야.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만 해. 만약에 안 해,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신념 체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을 못하니 이렇게 CP가 높은 아버지와 딸이 서로 긴장하면서 서로 갈등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화해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딸이 끝까지 신념을 지키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이분은 이 상담에서 바로 거기에 핵심 원인이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도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듣는 것이 영적 과제였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CP가 높은 이유가 뭘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치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NP를 높여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가 일단은 높아질 때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CP와의 관계에서 NP가 조금 더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프리차일드가 타인에게 맞추려고 하는 A씨보다는 조금 높아야 내가 소진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A씨가 되게 높고 F씨가 낮은데 NP도 낮고 CP만 높으면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돌보지는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늘 맞춰 살면서 내 쪽으로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겠죠. 자,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 영적으로 자유로워져야 합니까? NP를 높이고 FC를 높이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A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던져지는 겁니다. 내일은 이것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죠? 오늘은 아시겠지만 두 날 중에 기본, 내일은 성찰, 이쪽과 심화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일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오늘 긴 시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박현민들 교수님께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영광스러운 다시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교수님